PPT를 만들 때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디자인 퀄리티도 올라가고 작업 효율도 올라갑니다. PPT에 들어갈 내용이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디자인을 시작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고 적용한다면 더 전달력이 높은 P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를 비롯해서 PPT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7곳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 2곳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드리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핀터레스트랑 비슷한 사이트로 전 세계의 디자이너분들의 작업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저는 PPT 디자인이 막막할 때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금 만들고 있는 PPT의 주제나 스타일에 대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 관련 PPT를 만든다면 이 검색창에 AI를 검색해서 이 주제를 다른 디자이너분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의 PPT를 만들고 싶다면 검색창에 심플 디자인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의 디자인을 쭉 볼 수 있겠죠. PPT를 만든다고 해서 꼭 PPT 관련 레퍼런스만 찾아보기보다는 주제나 혹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관련한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서 좀 폭넓게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시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PPT 디자인만 보고 싶으시다면 검색창에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PPT 디자인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에 들어가시면 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이 있다면 이쪽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을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지정한 색을 활용한 레퍼런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 프로필에 들어가서 컬렉션스에 들어가시면 저장한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TTP Sta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웹디자인 레퍼런스를 모아둔 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디자인도 많은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한다는 점에서 PPT 디자인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 레이아웃을 잡거나 컨셉을 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이트 자체가 엄청 깔끔하고 트렌디해서 그냥 가끔씩 들어와서 쭉 살펴만 봐도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메뉴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스타일과 타입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멀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미니멀한 느낌의 디자인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클릭하시면 비집 버튼을 눌러서 해당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볼 수도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 다양한 레이아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PPT 디자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죠. 바로 색조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색조합 사이트 2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말 애용하는 사이트를 한 곳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크로마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AI를 기반으로 색조합을 추천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수많은 색 중에서 원하는 색 50개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번 들어올 때마다 설정할 필요는 없고 처음에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50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은 좋아하는 색 위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어떤 색을 추가하면 더 나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오거든요. 이걸 참고해서 색을 골라주면 되겠죠. 블루랑 마젠타 골라보겠습니다. 옐로우 이렇게 50개 색을 다 골랐으면 여기 스타트 트레이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색조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좋은 게 색조합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먼저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된 색조합을 볼 수 있는데 스왑 컬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반전된 버전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2가지 색조합을 볼 수 있는 포스터, 그라디언트 버전도 볼 수 있고요.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는 색조합이 어떤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레트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더 다양한 색의 조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색조합이 있다면 하트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을 해뒀다가 이 페이보리트스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저장해둔 색조합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와 색조합 사이트를 활용해서 PPT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지 큰 그림을 그리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시작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PPT 디자인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일러스트 사이트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트 소개뿐만 아니라 PPT를 디자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러스트 사이트는 매니픽셀스입니다. 10,000개 이상의 다양한 일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검색창에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관련한 일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 스타일에 맞는 일러스트만 필터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 컬러스와 모노크로매틱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단색 일러스트나 두 가지 색상만 활용된 일러스트만 나오죠. 그리고 컬러에서 원하는 색을 지정해 주시면 일러스트의 색이 변경이 돼서 원하는 색의 일러스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가 있다면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 PNG와 SVG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을 모두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이미지를 모두 PPT에 가지고 와볼게요. 이게 PNG 파일이고 이게 SVG 파일인데 딱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시죠? 그런데 SVG 파일은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로 그룹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각 요소별로 쪼개집니다. 각각의 요소들의 컬러를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의 도형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PNG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룹 해제를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이미지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SVG 파일보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의 색상을 바꾸고 싶거나 좀 더 세부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면 PNG 파일보다는 SVG 파일로 다운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일러스트 사이트는 스토리셋입니다. 이 사이트도 검색창에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관련한 일러스트가 쭉 나옵니다. 왼쪽에서 일러스트 스타일을 고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면서 원하는 스타일의 일러스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브로라는 이름의 일러스트 스타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매니픽셀스와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색으로 변경을 해서 일러스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정말 좋은 게 레이어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쪽에 Show All Layers를 선택한 다음에 원치 않는 레이어를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가 없어집니다. 이 해골 레이어랑 지문 레이어를 없애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VG 파일과 PNG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확장자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스토리셋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꼭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출처 표기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러스트를 잘 활용하면 디자인이 훨씬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디자인이 허전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이번 영상에서 추천해드리는 일러스트 사이트를 꼭 한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사이트를 활용해서 PPT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였다면 이번에는 PPT를 상대에게 전달할 때 활용하면 좋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PPT를 전송하는데 무슨 사이트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이 완료된 PPT의 용량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미디어 플래너 인턴을 할 때 몇백 장이 되는 PPT를 메일에 그냥 첨부를 했다가 메일이 안 가서 퇴근을 되게 늦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애용하고 있는 사이트가 한 군데 있습니다. 위트랜스퍼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대용량 파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보내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해 줄게요. 보통 PPT 완성본을 보낼 때는 PPT와 PDF 파일, 그리고 글꼴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 개의 파일을 선택해 준 다음에 열기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우리가 이메일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파일을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Get Transfer 링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Get 링크를 클릭하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생성됩니다. 링크를 복사해 주시고 복사한 링크로 바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아무리 용량이 큰 파일이어도 링크 하나만 전달을 해주면 되니까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I Love PDF입니다. 이 사이트는 PDF와 관련한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PDF 합치기 기능을 통해서 2개 이상의 PDF의 내용을 합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활용하는 기능은 PDF 압축인데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지원서를 내거나 아니면 제안서를 출품할 때 PDF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 용량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내 파일의 용량이 너무 크다면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PDF 파일을 압축시켜 주시면 됩니다. PDF 파일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압축하고자 하는 PDF 파일을 업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압축을 어느 정도로 할지 선택을 해주시고 PDF 압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압축이 완료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용량이 무려 87%나 작아졌다고 안내가 뜨죠. 만약에 화질이 깨지는 게 염려가 된다면 가장 약하게 압축하는 옵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옵션만 선택해도 용량이 꽤 많이 줄어들어요. 소개해드린 기능 이외에도 파일 변환이나 페이지 번호 추가 등 PDF와 관련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I love PDF도 즐겨찾기 해두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사이트 링크는 모두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지금까지 PPT 디자인 퀄리티를 한층 더 높여줄 사이트부터 여러분을 일잘러로 만들어줄 사이트까지 총 7곳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PPT 화면만 켜놓고 고민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디자인에 대한 시야가 트이게 되고 훨씬 더 매력적인 PPT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PPT 전달 과정에서도 이번 영상에서 공유해드린 사이트를 활용해서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게 파일을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PPT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